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토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에 공장을 짓거나 짓겠다는 업체들이 요즘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친환경 생산시설 등 자사의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중심지로 울산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들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자사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 울산 공장 신증설 추진이 활발합니다. 지난해 7월 덕산 하이메탈이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가 2조 3천억 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S-오일이 샤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9조 3천억 원대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려아연이 9,4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 신증설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기업들이 울산에 투자하겠다며 울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례만 17건, 투자 금액이 15조 8천억 원이 넘고 고용인원도 6,200여 명에 달합니다. 울산시는 각종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울산 조성에 적극적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 8기 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오직 울산 시민을 위해 울산 영업사고 1호로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 SDI 등의 신공장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S-오일 투자와 관련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 주차장과 야적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울산시와의 직접적인 투자 협약 외에도 기업체의 독자적인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 공장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울산 공장에 272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지오센트릭은 세계 최초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복합단지를 이달에 착공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만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도 2030년까지 리사이클 소재 사업을 연 50만 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울산 공장에 신형 배터리와 양극재 생산 공장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또 하이테크밸리 309의 신산업단지 개발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삼성 SDI의 투자 규모도 조 단위에 이를 전망입니다. 울산 산업계에 불고 있는 활발한 투자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와 대양항공원, 강동 오토캠핑장 등 3곳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2024년 열린관광제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열린관광제 조성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총 28개 지방자치단체, 67개 관광지점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인 가운데 30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울산시는 7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3곳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삼산 쓰레기 매립장 부재 매입을 모두 완료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는 삼산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99%를 소유하고 있던 롯데 정밀화학에 이어 나머지 부지도 일부 지주로부터 모두 매입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는 파크 골프장 조성공사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은 남구 태화강역 인근 삼산 쓰레기 매립장 2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건설되며 총 사업비 446억 원을 들여 54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녹지 공간을 갖추고 오는 2025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울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그제 있은 국회 예산결산투기 종합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울산 방문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국내 최대 조선 현장이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위치한 울산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사내 협력사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한동훈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으며
현장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조가 17일 만에 투쟁 강도를 낮춰 어제 새벽부터 부분 파업으로 전환하면서 입원실 등 병원 진료가 정상화됐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조합원 전체 토론과 대의원회를 통해 어제 오전 4시부터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1,700여 명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500여 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노조 간부 20여 명만 부분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울산대병원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영당권 결의대회를 여는 15일 하루는 전체 조합원 파업을 전개하고 이후에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과 융합 서비스 개발 사업성과 발표회가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성과 발표회는 울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선소대 선박 블록지도 생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 처리 기술 등 30종의 기술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의 기술 개발 등으로 세계 최초로 조선소 현장에 5G 기반 통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지는 한편 특허 출원 36건, 국내외 매출액이 42억 원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가 어제 단행한 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정기선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HD현대 인프라코어 오승현 대표이사 부사장과 HD현대중공업 강영 부사장이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HD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부사장과 HD현대로보텍스 김한수 부사장, HD현대케미칼 고영규 부사장이 각각 새 대표이사로 내정됐으며 HD현대중공업 노진율 사장은 공동 대표이사로 내정돼 안전경영과 동반성장을 담당합니다. HD현대는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임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울산 비철금속기업과 국내외 화폐유통기업 등이 참가하는 2023 울산 화폐박람회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3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화폐박람회로 화폐여행 떠나보자 꿀잼 도시 울산으로라는 주제로 9개국 5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개의 화폐 테마 전시관과 초청 강연, 특별 옥션 등의 부대 행사와 다양한 특별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박람회 관람은 무료입니다. 동구청이 내년부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등 모든 쓰레기를 주 5일로 변경해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금까지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주 6일, 음식물 쓰레기는 동마다 격일로 수거해왔지만 배출일 혼동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내년부터 모든 쓰레기를 주 5일 수거제로 변경하고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울산 지역 학교 곳곳에도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재를 6개 언어로 번역한 데 이어 올해는 4학년 교재도 6개 언어로 개발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의 사회보조교재로 사용되는 지역화 교재.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해 전국에선 처음으로 지역화 교재를 6개 다문화 언어로 볼 수 있는 다문화 번역본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아프간 기여자들이 울산에 정착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해서 시작된 다문화 번역본. 생소한 우리 울산의 터전을 잡게 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교재의 다문화 번역본은 올해부터 배포돼 수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4학년 교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제작에 나섰습니다. 다문화 번역본 제작에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로 구성된 외국인 검수위원들의 공이 컸습니다. 문법은 또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서 문장 읽은데 끝까지 읽어야지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한 쉽게 조금 풀어주는 거죠. 우리말과 외국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검수위원들이 문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교재를 번역한 겁니다. 번역본은 교재 한 권만으로도
QR코드를 통해 검수위원들이 번역한 6개 국어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툰 외국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재를 보고 설명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검수를 거친 4학년 지역화 교재 다문화 번역본은 내년부터 울산 지역 전 학교에 보급돼 수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동부경찰서가 동구 지역 체류 외국인의 급증함에 따라 4개 국어로 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범죄 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동영상은 범죄 피해 시 신고 요령을 비롯해 도박과 성범죄, 마약범죄 등 범죄 유형과 방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영상 내 모든 자료와 멘트는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번역됐습니다. 동영상은 야간 근무 등으로 강력범죄 릴레이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동부서는 향후 필리핀어와 네팔어 등 3개 국어 교육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할 방침입니다. K-컴뱃 세계 프로 킥복싱 무에타이 총연맹과 울산시 킥복싱 협회가 주관하는 2023 K-컴뱃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가 오는 10일 울산 문수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킥복싱 국가대표 김우승 선수와 100전에 달하는 전적을 가진 태국의 로미산 선수, 그리고 현재 K-컴뱃 챔피언 장덕준 선수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선수들이 초대 아시아 챔피언 벨트를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JCN 울산중앙방송의 유튜브 채널 존TV와 유튜브 채널 차도루에서 동시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JCN 지역 채널 24번을 통해서도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쇠보리 축제가 제17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특별 프로그램 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 2천여 개 축제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평가해 시상하는 대회로 쇠보리 축제는 이번 한국대회에서 울산 쇠보리 소리 공연으로 동상을 받았습니다. 울산 쇠보리 소리는 울산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울산의 쇠보리장에서 불매꾼들이 부르던 전국 유일의 제철 노동요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단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12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가산단의 의심사업장 대기배출 시설의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실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대응 조치로 초미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오는 1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북구 연포 삼거리 일원에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설치됐습니다. 북구청은 이 일대 구간 전신주와 가로 등에 소금포 역사관과 연포 전망대 이미지를 디자인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21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지판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특수 패드로 돼 있어 유동 광고물을 부착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법 광고물 상습 지역에 모두 1,255개의 부착 방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시정 소식 전달과 홍보를 담당할 제7기 울산 누리소통망 홍보단에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선발 결과는 12월 4일 발표되며 선발된 누리소통망 홍보단 가운데 월별 우수 활동자를 선발해 5만 원의 활동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10대 알바생 B양의 허리를 끌어당기거나 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차를 태워다 주면서 뽀뽀하고 안아주고 싶다고 말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취객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지난 9일 오후
4시 51분쯤 술에 취해 거리에 누워있는 취객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을 훔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관제 요원은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동선 등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범행 장소 인근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자, 이쯤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